네,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말도 못할 고생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그 강을 건너지 마시고 총회 114를 이용하시면 된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사님, 관리인이 되려는 분이 고생 끝에 집회 하루 전까지 과반수의 위임장을 받았다면 99.9% 성공인 것 같은데요. 집회 당일날 또 갑자기 100명 또 200명분의 위임장을 가지고 나타나서 관리인 당선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실무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현실과 법적 이상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 얘기도 해요. 법적 이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법은 최대한 구분 소유자나 점유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38조 2항을 볼게요.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다. 방법에 관한 포괄적인 허용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15조 1항인데요.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시점에 관해서 폭넓게 인정하려는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구분 소유자 500명으로 이루어진 관리단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관리인 후보 한 분이 251명의 동의를 받았고요. 면적도 과반수라면 당선될 수 있겠죠. 그래서 관리단 집회 하루 전까지 251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리단 집회 당일날에 투표를 개시했더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당선을 맡겠다. 여기 100장의 위임장이 있다. 모두 당신에게 위임장을 써줬다가 후회를 하고 다시 나에게 위임장을 써준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와, 정말 난감하겠는데요. 하지만 정말로 위임장을 철회하고 새 위임장을 써준 것이라면 100명의 동의가 부족해지는 거니까 관리인이 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인 이상에는 충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요.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위조 위임장인지 살펴야 되고요. 형식을 제대로 갖췄는지 살펴야 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정상적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남는데요. 기본적으로 해당 구분 소유자의 위임장이 유효하게 철회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두 시간, 많으면 4시간, 5시간씩 걸립니다. 위임장 100장 이름을 확인하고 또 득표에서 제외하는 시간이 그렇게나 오래 걸리나요? 그렇습니다. 면적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면적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임장 써준 그 분의 소유 호실을 모두 파악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 호실을 소유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주 많은 경우에서 몇몇 호실을 빼고 작성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잘못 기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장 한 장 한 장마다 그 위임인이 소유한 호실을 모두 정확하게 찾아내서 그 면적을 모두 합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끝나고 나면 두 사람한테 위임장 써준 거잖아요. 누구에게 더 나중 일자로 위임장이 작성되었는지, 그러니까 누구에게 써준 위임장이 최종적 의사인지까지 확인이 끝나야 최후의 승자가 밝혀집니다. 이걸 100번 반복한다고 가정을 하면 한두 시간에 될 일이 아니죠. 와, 정말 곤란한 상황이네요. 실제 관리단 집회 실무에서도 이런 일이 굉장히 자주 일어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단 집회 소집권자 주최 측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대개는 소집 통지서에 위임장이나 서면 결의서는 집회 하루 전까지 제출을 하라라고 시한을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대량의 서면 결의서나 위임장에 대해서는 집회 하루 전날까지 제출하도록 안내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복잡하고 오랜 계산을 미리 끝내낼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출 기간 이후에 가지고 온 위임장이나 서면 결의서는 무효로 계산이 되게 되는 결론이 되겠죠.